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명리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이고 일요일 12시입니다. 어제 저녁쯤에 그 유튜브 파일 2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간호사 그만두고라는 거 2번째 파일 이재 씨랑 했던 거 하고 명리 21번째를 올렸었죠. 오늘은 계속해요. 이거는 적천수의 이제 제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18, 19, 20번째 적천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정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재관상미 뭐 등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궁합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30년 전에 써놓은 거를 지금 30년 전에 써놓은 거를 지금 처음 들여다보는데 저는 예습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어디 슬슬 읽어봅시다. 닥터 이드, 코넬 대학 비뇨기과 발기부전 클리닉의 디렉터죠. 저보다 한 살 많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지. 닥터 이드가 미국에서도 이제 발기유발제 자가 치료에 대해서 이제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장 프랑스 아이드 30년 전에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70이 넘었네. 부인도 의사였는데 근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애가 무슨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기형아 쪽으로.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도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내 강의 시간에 한 3분의 1을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소아정신과 주임 교수하고 뭐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상담을 하던데, 포르쉐 몰고 다니고 준 건지 뭔지. 프랑코인이 아니라 어디 갔나 빨간 거. 프랑수아죠 이드. 그 다음에 30년 전에 너무 비싸다는 거. 그때 이제 환율이 1달러에 750원이었어요. 750원. 지금은 1350원이죠. 1불에 1달러 1불에 750원. 5분 진찰 받는데 250불. 주사 한 번 놓는데 200불. 뭐 한번 닥터이드 한번 만나면 뭐 기본적으로 1000불 1000불이 넘게 들었다는 거. 뭐 어쩌고 하는데, 뉴욕이라는 데가 워낙 세계적인 중심지니까 온갖 사람이 다 오는 거죠. 근데 환자들한테 되게 잘해줘요. 되게 잘해주는 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수술했는데 혹시 부작용 생겼을 때 뭐 좀 법적인 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former married, farmer가 아니라 FM, former married, 이혼해서 어떻게 사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궁합이니까 뭐라고 써놨나 봅시다. 30년 전에 41세인 병호 오대운에 사망했다고. 어디 봅시다. 개일주가 수월에 태어나서 진술중하고 묘수를 합하고 묘묘 을묘가 목이 되게 강한 데 쌓여 있죠. 그러면은 진수가 되게 약하네. 허약하네. 진중에 개수 하나에 응용하고 목이
셋, 넷. 화가 묘술 합화도 되니까 뭐 화가 둘. 그 다음에 진술충이 진술 2개 정도 되고, 경금이 금이 뿌리가 없죠. 금이 거의 허약하죠. 하나 반 정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종격이 목으로 종격이 될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금수가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24살까지는 잘 나갔죠. 근데 이게 지금 화운이 되는 거라. 화운이 오면은 이걸 쳐버리잖아, 용신을. 그럼 이것도 병호대운이 되네. 그러면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35부터 10년 동안. 이거는 뭐 그런 얘기네. 그죠? 그리고 경기, 이게 뭐야? 이게 거꾸로 흘러가니까는 여자 사주, 부인 사주라는 거죠. 병호의 오운에 진상관 용인 사주, 뭐 그렇겠지. 일간이 무기한데 사조론을 만났죠. 용신이 인수인 금인데 강력한 재운이 오고 병호운이 왔다는 거죠. 식신이 화운이 오더라도 병호 같은 거는 세운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부인 사주고, 남편 사주는 병호 양인의 진 인호술. 그러면은 병오 양인의 화가 되게 강하죠. 셋, 넷, 진, 인, 오, 토도 뭐 그런 대로 월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은 뿌리가 없네. 그죠? 금은 뿌리가 없고, 수는 진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2개 정도. 목은 진중에 묘, 을목 하나 정도, 2개 하나 정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남자 사주라는 거죠. 남자 사주니까 진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죠. 60년이. 이건 뭐. 근데 금운에 오면은 이걸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양인에 지금 임수 용신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주다. 이상하다고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사주 글자가 틀렸다. 임이면은 정임한 목으로 여기가 갑이 갑진이 되죠. 근데 왜 임진이냐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네. 임년이면 정임한 목으로 갑진월이 돼야 되는데 임진월이 아닌가. 아니, TV에서는 그 많은 사주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도 이 잘못을 지적을 안 했던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가 임이 드면은 진이 오면은 정임한 목이 돼야 되고, 여기가 병이면 병신합수 임진이 되니까 여기 경인이 돼야 되고, 이건 당연히 이게 따라 붙는 건데, 여기 요 자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안 했건지.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돌려서 생년확인을 해보니까 42년 11월 17일은 진월이 아니라 자월이 된다. 참. 그래서 이게 틀린 사주고, 이게 정확한 사주라는 거야. 그 남편의, 그죠? 그랬더니 자오충, 인호합. 그러면은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 그 사주 볼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자꾸만 이걸 써주는 거예요. 병호니까는 병화가 자오충으로 깨지지만 난 2개라고 보고, 인호합목이 되니까 3개, 인호합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자는
하나 정도, 하나 반, 좌우층은 깨지니까 임수가 떠 있으니까, 목은 인이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정도 정상적으로 있다 그러고, 토는 인이 있으니까 하나 반 정도 있다 그러고, 경금은 밑에 뿌리가 없네. 하나도 없네. 이게 지금 남자 사주라 그랬죠. 남자 사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60년이 지나가네. 그러면은 어? 어. 양인의 평관격이 되고 좌우층이 양옆에 있으면서 수화가 싸우고 있고 연월이 살로 되면서 그 유리한 뿌리가 붙여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화 일주에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 경금이 제가 이제 자기 부인이니까 이게 자기 부인인데 경금이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데 경금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게 금이 화에서 또 치면은 또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위하고 똑같냐? 응? 화운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 약한 금을 치면은 자기 부인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이 남자 사주에 있어서 죽은 부인은 시간에 떠 있는 경금이 되는데 의지할 뿌리는 없고 병호 인호합화에 둘러싸여 녹기 일보 직전이다. 그 병화가 정사대운의 살을 맞아서 그렇겠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연지를 비교해서 흔히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궁합을 보는 방법인데 겉궁합 해가지고 무슨 띠 4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인월에 태어났으면은 인오술 합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1년, 2년, 3년, 4년 지난 다음에 인오술 합하니까 띠가 좋고 그 다음에 신자진 합하니까 이것도 4년마다 궁합이 맞는다 그러는 거고 이런 식으로 4년마다 되는 것이 삼합이 돼서 길하다고 하는 그런 식 얘기인데 이게 호랑이가 담배 피운 적 있나? 모든 것이 일간을 중심으로 풀지만 12신살 중에서 이제 도화하고 지살 화계도는 아직도 연지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속궁합은 성적인 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성 불감증 환자는 아노르가스미아 환자는 차라리 지루 환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조루 환자를 만나면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간단한 설명인데 근데 이거는 서로 필요한 오행을 만족시켜 주는가, 그 다음에 일지, 월지, 그 다음에 일간, 명궁이에요. 명궁은 나 안 봐요. 명궁 이런 거 안 봐요. 왜 한자가 이렇게 써야지. 명리 종종 앞부분에 남녀 합헌설이 나와 인용한다. 합헌설이 원래 뭐에서 나왔다고 하는 번 남녀의 연명으로서 배합의 연명, 연지를 중심으로 합헌설을 만들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다른 월일시 이런 걸 조회한 합헌술이 의의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 남명의 비경겁제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관과 식실이 많은 여명을 선택할 것이요. 이거 참 글쎄
그 자기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걸 여명의 만일 식상과 뭐 많은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선택하시다. 이건 틀린 얘기죠. 오행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주라는 건데 연지 가지고 따지는 방법은 오류라는 것이다. 이거 하에겐 맞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고, 이거는 중요한 얘기네. 좋은 신랑의 조건이 일간이 양간이고 중강 이상의 신강을 요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신강해야 돈하고 관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자는 약간 신약한 것이 좋고 관이 태영하거나 교집, 식상이 태영하거나 교집하지 않아야 좋다는 얘기는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여자는 약간 신약해야 죄를 안 친다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시어머니랑 싸우지 말라는 얘기고, 그건 뭐 이조시대 얘기지. 필자는 신약이 아니라 중간이에요. 신강 신약 중간 정도. 좋은 신랑의 조건에서 뭘 탈락해. 옛날에 인턴 때 신경영 씨가 여기 앉아있더니 누구 아줌마가 찾아오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저기 무슨 파일을 이렇게 비닐 파일을 꺼내더라고. 이 중에서 한 명 고르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우 이거 저 재벌집 신부감들이래. 이 중에서 한 명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나 왜 찾아왔어요 했더니 아우 선생님이 우리나라 유망한 신랑 후보 몇 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서 찾아왔대. 내가 왜 유망한 신랑 후보 한 명이에요? 뭐 서울의대 학생회장 했고 신경정신과 또 전공했고, 아버지도 뭐 대단한 아버지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뭐라.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냥 가시라고. 신랑 조건이 왜 탈락해? 좋았는데. 농담이에요. 중화한 사주가 요구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신약해야 좋다는 것도 그래야 죄인 시어머니의 복잡해서 난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주를 보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주를 봐서 남자는 신강하고 사주가 각각의 사주가 좋으면 뭐 서로 뭐 결혼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조시대에도. 그 다음에 여자 사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양인이 3개가 있어서, 이거는 양인이 3개 있으면은 무진장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는 남자도 힘들겠다는 얘기라고. 각각의 사주를 보는 거예요. 궁합이라는 게 그 오행을 서로 보충해 준다는 건 웃기는 얘기고, 오히려 일지가 서로 이제 뭐 합하느냐, 연지가 서로 합하느냐, 요 정도 봐요. 뭐 월지도 좀 필요하면 보고, 월지하고 그러니까 밑에 일지, 연지, 월지가 서로 뭐 충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이 정도만 보는 정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혼. 출판사에 원고를 일단 보내고, 출판사라는 건 뭐 내가 만든 내가 사장인 출판사인데 일단 거기 편집하는데 여기 3명이 있는데 대단한 친구들이인데 뭐 보내고 나머지 결혼에 대해서 쓴다. 나머지 부분들이 이 부분은 이상하게 글이 안 나간다.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못 쓸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할 말이 많아서다. 코넬의 온겟이 휴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 때문에 왔는데 이거는 전공 분야인데 뭐 이런 걸 갖다가 명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무의식적인 저항이 몇몇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부처 인연 숙세래. 이 얘기를 나중에 동아일보에 그 성의학 연재하면서도 30몇 번째 이 얘기를 써놨더니 세상이 좀 시끄러워졌었는데, 부처의 인연은 전생에서 왔다는 적천수의 육신론의 제일 첫 문제
문구 때문이다. 명리학에서 결혼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상당 부분 맞고, 부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왔다. 전생에 있느냐? 예스. 이 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 그 다음에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뭐 금수상관격이죠. 금수상관격이면 화운이 와야 좋다 그러는데 정화가 떠 있어요. 그리고 걔 을이니까는 이렇게 있으면은 축부터 해가지고 남자 운이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60년이 가죠. 이렇게까지 60년. 그러면은 이거 10, 20, 30, 40, 50, 60, 50대 중반 이후에 상당히 좋겠네. 40대 이 신대운에도 꽤 좋을 거고, 그죠? 딱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묘축, 신축, 묘축, 이건 뭐 충형이 없죠? 을경, 경 이렇게 된 건 이건 뭐 자기 부인이랑 사이 좋다는 얘기고, 앞에 개가 뜨는 게 좀 집안이 별로 안 좋았던 집안 정도 얘기가 되는 거고,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 정화가 투출해야 좋은 것 같으나 무군이다. 경금이 정화의 뿌리가 없네, 그지? 정화의 뿌리가 없네. 정화의 용신의 뿌리가 없네. 용신의 뿌리가 이 미대형부터 굉장히 좋았겠지. 뭐야? 10, 20, 30, 40, 50, 60, 50대 중반 이후로 쭉 30년 이상 좋았을 거라고. 정화의 뿌리가 없네. 묘술, 합화, 축술, 쭉쭉쭉쭉쭉쭉쭉, 그러네. 을목이 부인인데 뭐라고 써놨나? 을목이 정화가 무군이고 연간에 강한 개수로부터 개축이 있으니까 강하다. 밑에 축이 있으니까 축 중의 개수. 공격을 나한테 위태로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을목이 보호해서 을목이 자기 부인이 그걸 카바해줬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신유 경신대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신이 이렇게 록지로 가면은 이게 좀 안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목을 강하게 치니까, 재성을 극하니까, 기미대운부터 평안해진다 그러지. 이렇게 대운이 신유, 경신 이런 식으로 오면은 너무 금이 강하다는 얘기죠. 을목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신강한데 사유축, 묘유충이 돼버렸네, 그죠? 사오미가 오가 튀어나갈 거고, 사유축 합금.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태양한 중 개가 상제함이 부족한데, 개가 또 뿌리가 없네. 그러면은 이게 남자야 여자야? 인묘진 사오미로 흐르니까는 거꾸로 흐르니까 남자라는 얘기네, 그죠? 남자 사주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처인 유에 이게 자기 부인 자리가 되죠. 일지의 아래는 부인이고 그 육친으로 봐도 지금 정화의 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정화의 유가 천을기인이 되죠. 병정의 유해는 천을기인이 되죠. 처인 유의 재가 사유합금으로 도와 개인 관을 도와, 그렇지, 개인 관을 도와 희신이 되었다.
따라서 처해적으로 화급을 해 이문의 등가에 대버려야 된다. 이 사주 재미있네. 정화가 4, 5비 여기에 대해서 한 3개 정도로 강해요. 남자 사주가 강하죠. 그 다음에 토는 4가 있으니까 2개. 금은 유가 밑에 있으니까 하나 반 정도. 그 다음에 수는 수가 또 없네. 개수 하나가 있네. 그죠? 근데 개수가 이게 관인데 이게 너무 약하잖아. 너무 약한데, 그 다음에 목은 묘가 있으니까 묘미 하나 반 정도. 그러면은 대운이 남자 사주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야? 진묘인 마이너스 10, 20, 30, 60년이 이렇게 가네. 그러면 여기 용신이 걔가 간인데 이거 10, 20, 30, 40, 50, 30대 중반 이후로 상당히 잘 나간다. 뭐 그런 얘기네. 10, 20, 30, 10, 20, 30 여기 임수가 위로 뜨니까 그지? 상당히 잘 나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사유합금으로 그러니까 화가 너무 강한데 이 사를 갖다가 사화를 갖다가 이제 금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용신인 개수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기 부인이. 근데 이게 묘유충 돼가지고 자식 문제는 별로 쉬운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런 얘기예요. 적전수에 나오는 예를 살펴보면 결국 사주 8글자 앞에 어떤 사람의 결혼 상대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글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답은 결혼에 대해서 필자가 예전에 정리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 결혼을 언제 할 것이라는 용신.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용신. 여자인 경우는 관살이 들어온 경우, 남자는 제에 해당하는 세운에 많이 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언제 할 거냐. 그 사주에 있어서 용신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관살이 들어오고 남자인 경우에는 제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올 때, 그리고 세운 또는 일지와 삼합, 용신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세운에, 그게 세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지와 삼합 육합되는 경우에 많이 한다는 거죠. 용신이 세운에 들어오고, 하나 두 개네. 일지와 삼합 육합되는 운에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냥 참고로 보기 바란다. 되게 이래요. 되게 이렇고,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다음은 마키 쿄쿠쇼라는 친구가 쓴 이 여자의 운명이라는 책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친구예요. 되게 좀 깊이가 없으면서 중국식과 비슷하지만 12운성과 공망을 중요시 한 것이 눈에 띄고, 나는 공망 안 봐요. 나쁜 면에서보다는 좋은 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긍정적인 태도가 좋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상관에 대해 상관이 있어야 이쁘고 인기인이 된다는 식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자가 이쁘려면은 상관격이 되게 이뻐요. 그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그 양귀비 사주라는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양귀비 사주 록지에 도화가 뜨는 거. 그 다음에 상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상관격이 되고, 둘째는 도화가 월지에 있으면은 상당히 이뻐요. 그게 시지에 도화가 있으면은 궁의 도화라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바람필 위험성이 되게 많은 거고, 궁의 도화였는지 뭐라 그랬지? 그거를 자기 집 밖을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의 도화라기 때문에 바람 많이 핀다는 의미로
보다 더 현대적인 해석이다. 결혼 제도도 이미야 로미오와 줄리엣식의 결혼인 세속 간의 결혼, 세족 간의 결혼, 세족 간의 결혼, 아버지가 딸의 손을 신랑에 넘겨주는 도메스틱 패밀리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이다. 라브스토리 영화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독신의 수가 늘고 결혼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나 불행을 다니고 오히려 때때로 평가받기로 하는 시스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미 뭐 30셋 넘어서 다 이제 거의 그때 넘어서야 결혼하는 시스템이 이제 점점 더 정착되는 것 같고, 결혼을 해봤자 50% 이상이 이혼하는 시스템이 돼 있죠. 인류학적으로 보면 꼭 우리나라나 미국이 일부일처제가 좋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이 일부일처제, 모노가미는 일부다처제, 폴리안드리와 같은 결혼 시스템 중에 하나. 이것도 강한 주데오 크리스찬 컬처 영향일 뿐이다. 뭐 그럼 왜 결혼하느냐? 여자의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뭐 그렇겠지. 성적인 필요성이다. 뭐라고 써놨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단 한 명의 섹슈얼 파트너를 가지는데 25% 정도의 여자들이 평생 한 명의 남자하고만 관계를 한다 이거지. 많은 남자들을 경험한 여자만큼 행복해한다. 또 오하이오 대학생 조사를 보면 3분의 1의 여자, 4분의 1의 남자 대학생들은 아직도 인터코스 경험이 없다는 거죠. 대학생인데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남녀 대학생은 성적 경험이 없다. 몇 학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자가 성적 경험이 조금 더 없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꼭 성적인 필요성으로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다. 외로워서 그런다. 한 반 정도만 외롭거나 동료가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 반 정도만이 아니라 반 정도만이라고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게 더 성적인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랑해서 그런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느냐? 성적인 필요성도 있고, 외로워서 그렇고,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런다. 뭐 그런 거. 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농담식으로 썼다. 농담식으로 주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명리학이 발달했던 명청시대의 중국적 상황과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세상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상관이 있어야 이쁘다는 거고, ጭጭ거릴 것이 아니라 이쁘고 인기인이 되겠어요 하고 할 줄 아는 시대적 변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결혼, 사랑, 성, 가정 문제도에 대해서 문제는 2, 3년은 있다가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2장을 넘어간다. 이거 쓰고 그 다음부터는 성의학만 주로 썼는데, 사랑에 대해서 스턴버그, 컴버그, 아니야 뭐지? 스턴버그의 그 사랑의 3요소 정도나 얘기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본격적인 이슈를 다루지 못했네. 섹슈얼 메디슨만 했지 사회학적으로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됐나? 역사와 방법 챕터 36. 이거 요 다음에 또 무슨 비판을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잠깐 하다가 갑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사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사주학 명리학의 책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 적천수, 궁통보감, 명리정정, 삼명통해 정도가 원서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고, 또 삼명통해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두껍고 명리정정도 이상한 문자 덩어리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적천수는 참 얇은 책인데 원래 오리지널은 그 압축시켜 놓은 암호 문자 같은 것을 해석하기가 보통 수준 이상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공통보감은 쉽게 그 사람의 명예, 재물들을 파악하게 해주게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우용신에 관한 참고 자료이다.
그러다 보면 몇몇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책들은 있지만 글쎄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공통보감은 그 누구야, 박지환 선생이 쓴 명리사전, 명리사전을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7만원 주고 두 권을 구입하세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각각 글자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 해석을 써놓은 거니까 되게 쉬워요. 반 이상은 읽어보았자 헷갈리기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 명리책은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세요. 엉뚱한 신설이나 해석을 넣고, 그다음에서 정말 문제가 많은 문제 있는 환자의 책이다. 사주정설이라고, 이게 1960년대 초에 쓰여졌는데, 이것도 되게 얇고, 이게 세로로 돼 있었죠. 글수가 옛날식으로. 백운관 저로 돼 있는데, 최영철인가 그래, 변호사 이름이. 1960년도 초에 변호사가 됐으면은 그 50명도 안 뽑을 텐데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요새 나오는 어중이 떠중이 1500명 이상 뽑는 변호사하고 달리 6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사법고시에 실패를 했었던 시절 우연히 명리학책을 먹고 혼자 공부하다가 자기가 형을 받을 시기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교도소에 짧게 들어가서 그때 쓴 책이라고 전해진다. 필자에게 명리학을 초반부에 가르쳐준 손 선생이 이름이 손 뭐였지? 이 양반 기억이 확실치 않다. 손무정 선생님이었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그때 이제 같이 배우던 친구 두 명이, 한 명은 미국에 뉴욕에 가 있고 한 명은 누구지? 기억도 확실치 않네. 그때 이제 그 사주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때 연습한다고 저는 경찰병원 과장 녀석이 허름한 옷 입고 가서 이제 실습한다고 이제 했던 기억도 나네. 제일 손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고 이석영 선생이 지으신 사주척경이다.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5만 원이나 하고 요새도 파는 것 같은데, 구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잖아요. 요새 돈만 주면 나오는 책이 모양이에요. 글쎄 정확하다기는 그렇고, 그런대로 쉬운 한국식 해석, 사주 해석 방법이다. 고 박지환 선생의 책도 두세 권 나와 있지만 읽기가 힘들다. 명리사전은 꼭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이 박지환 선생 오리지널 그 책 한문으로 쭉 써놓고 옆에다 한국말로 해석해낸 책이 있는데, 그게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전부 하기가 힘들어요. 그 명리학 플러스 매와 역수라는 그 점 보는 방법까지 같이 해석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명리학적으로만 해석하기가 좀 힘든 측면은 있어요. 그 판권이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 제자 비슷한 그 누구야? 비온 앞에 있었던 그 양반도 돌아가셨는데, 명리사전은 참고할 수 있는 책이고 나머지 책들은 신례를 해설한 것, 또 한 거는 육효를 해석한 책들이라 처음 보기 힘들다. 이게 박지환 선생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복통, 적천수, 명리정정, 공통보험을 좀 들여다보다가 엉뚱한 책들이 많죠. 뭐 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참. 쉽게 쓴 책들을 들여다보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기가 십상이다. 그 역사를 왜 정사라고 쓰냐? 역사를 아는 것도 거의 힘들었다. 제대로 쓰여진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홍승루와 그의 부인이 공자한 중국 고대 산명술이라는 책의 시의 철학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시의 철학이라는 책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부분에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게 인용한다. 공자도 운명을 매우 신봉한 사람이다. 공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는 우리나라 정신분석의 태두가 계세요. 조두영 선생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그 교수를 쭉 하셨다. 근데 지금도 이제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죠. 근데 이 양반이 그 60년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쓴 박사 논문이 공자에 있어서의 효의 사상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게 그 출생 자체가 굉장히 그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왜 공자는 그렇게 효의 사상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정신분석학적 논문이었죠.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신분석을 지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으키신 실제적인 분이에요. 거의 6, 70% 이상의 기여를 하셨다고. 거의 유일한 신분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데 공자는 왜 무엇 때문에 운명을 믿었을까? 그는 열어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실패를 맛본 다음에 깊이 깨달았다. 공자가 뭐 성공한 게 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뭐 한 게 거의 없죠. 운명의 신은 정녕 이처럼 가혹하단 말인가 하고,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50이 다 되어버렸다. 50에 지천명. 그는 말하였다. 이것이 운명이 무엇인 걸 모른다고 실체알았다는 걸 자른다. 운명을 천명을 두려워하죠. 온갖 나왔다. 사람이 죽고 후에는 일정한 명이 있고 부귀하게 되느냐의 여비는 하늘에 달려 있다. 그렇지. 명을 모르고는 군자가 될 수 없다. 군자는 쉬운 것에 바탕에서 매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공자는 하기습지 부력 여러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공자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보다는 그 후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발전시킨 게 이제 성리학으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문둔갑적 그런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학문들이, 성리학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지. 맹자에 나타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고. 선진시대의 제자백가는 운명을 믿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유가의 세력이 제일 컸다. 한때에 이뤄서 유가학설이 천하에 성행하지 유가의 천명사상은 마음 깊이 팔아났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세요. 그냥 귀찮네. 그러니까 당나라에 이르러 가지고 뭐가 이제 됐고 점성술도 이제 인도와 서역에 점성술이 들어왔다는 거, 산명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얘기 있고, 당나라에 와서 산명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호중 일행 스님들이 있었고, 이호중 그 다음에 이호중이란 사람이 출생 연월 일의 천간지를 가지고 신은 없는데 백에 하나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명리학의 계산조사,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 이호중이란 분이 시를 빼고도 그렇게 잘 맞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호중의 저술로 전해지는 것은 귀곡자가 지은 것으로 적혀있는 명서 세 권의 주석 부분이다. 뭐 근데 꼭 그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고, 이호중의 방법은 오대말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서자평에 와서, 서자평은 이건 알으시고 가셔야 돼. 송나라의 서자평, 서자평은 이름은 거이라고 그러고 관상에 대한 마이도사의 관상학 책은 지금까지도 제일 정밀한 책이니까, 송나라의 때의 서자평과 마이도사, 진도남, 과 같이 화산에, 화산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중국에 뭐 거기까지 기어 올라갈 자신은 없고, 케이블카 없나? 그러니까 서자평이 시를 동시에 따져보는 사주의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산명술을, 서자평을 자평술이라고 부른다.
서자평 때문에 송나라 사람들이 이 천하에 유행하기 시작했고, 송원명청, 송원명청 이렇게 되죠. 중국이 원나라 시대에 와서는 몽골 귀족으로 한족 사회에서 계속 성행했다는 얘기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명나라 시대에 와서 꽃이 피었죠. 전대미문의 최고제에 달하였다. 당시의 그 개국 정신은 어쩌고 저쩌고. 적천수 원주, 명초의 중신, 유기, 적천수 원전은 유기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고, 심효첨의 자평진전, 그 다음에 만유고의 선명통해, 장신봉의 명리종정, 중요한 책이 다 명대에 나왔어요. 청나라에 와서는 여전히 성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소함의 명리학원, 적천수 지묘, 그 다음에 임철 촌대 왜 준이 돼 있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준을 갖다가 요새 사람들이 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적천수 천미, 그 다음에 난감망, 이거 적천수 천미, 난감망, 그 다음에 명리종정, 이 세 개가 제일 이제 중요한 책이란 얘기를 쭉 했었고, 장개석을 포함해서 되게 명리학을 믿었다. 위천리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죠. 똑같은 적천수라도 이렇게 시대별로 저자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뭘 했냐면, 이, 18, 19, 20번째에 그 적천수에 대해서 3번을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 21번째는 한의학하고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궁합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놓은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명리종정, 그 다음에 적천수 천미, 궁통보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이거 한 2-3번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잉크 주석을 유지하고, 저장하고, 하나, 둘, 셋.